생물 다양성과 진화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기린이 목이 길잖아요. 뭐 기린은 왜 목이 길어졌냐, 뭐 이런 거, 뭐 어떤 식으로 진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거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 그 지질 시대가 이제 지구는 46억 년이죠. 그 지질 시대는 이제 지구가 처음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인데 46억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처음부터 뭐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세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진화가 돼서 생명체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지구에 다양한 생물이 살게 된 것은 수억 년 동안 이루어진 진화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생명체가 뭐 처음부터 많은 건 아니거든요. 한 고생대 때부터 조금씩 많아지는 거고요. 그때부터 해서 한 수억 년 동안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성이 증가되었다, 뭐 이런 거고. 그 앞에서 약간 배운 적 있는데 지질 시대 동안에 한 5억 년 동안에 한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갑자기 많은 생명체들이 죽은 적이 있었어. 근데 그런 대멸종이 있고 나서 뭐 이렇게 망하느냐? 안 망했어요. 망하지 않고 그 대멸종을 이겨내는 그런 쪽으로 진화하면서 더 다양해졌어요. 이게 이렇게 5번의 대멸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생대 때 한 번 있었고, 여기 한 번 더 있었고, 그 다음에 고생대 말에 대멸종이 제일 심했고요. 중생대 때 한 번 있었고, 공룡들이 잘 살다가 이제 해성 충돌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운석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생물의 과수는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대멸종 이후에 완전 망한 게 아니죠. 그 환경이 변한 상태에서도 거기에 적응해서 생명체들이 살아남았다.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급격한 환경 변화에 견뎌낼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살아남았다. 그런 환경 변화가 진화를 더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종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일부 생물종만 살아남아 새로운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왔다. 자,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 판다는 그렇게 자연 상태에서는 잘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귀엽게 진화를 한 거지. 귀엽게 진화를 해서 이런 애들은 데려다가 사람이 잘 키우는 거잖아요. 마스코트도 삼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겠지. 자연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면 얘는 너무 대나무만 편식하더라고. 대나무 없으면 뭐 어떻게 살지 싶은데, 귀엽게 진화한 결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자, 아무튼 이런 진화에 대해서 처음 이제 그 어떤 이론을 발표한 사람이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용불용설은 많이 사용할수록 그쪽이 더 발달한다, 뭐 그런 거예요. 생물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퇴화하고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발달한다. 뭐 사람의 꼬리가 없잖아요. 뭐 그렇게 꼬리는 필요 없는 거지. 손은 되게 발달한 것 같아. 사람이 손은 다른 동물들보다 손은 되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그러면 손을 많이 사용해서 손이 발달하고 꼬리는 사용 안 했으니까 꼬리는 퇴화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말은 이제 현대 진화론에는 채택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뭐 이렇게 뭐 좀 근육을 키우고 싶어. 그래서 많이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근육이 나와. 그런다라고 내 아들이 근육이 있어지게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후천적으로 얻은 획득 형질이라고 말해요. 후천적으로 얻은 획득 형질은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진화되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물려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DNA 유전자 이런 걸 물려주는 건데 내가 운동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유전자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말은 이제 틀렸습니다. 틀린 거로 알고 있으시면 되고, 획득 형질이 유전자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용불용설은 오늘날에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라마르크 말은 이런 거예요. 원래는 목이 짧았는데 자꾸 그 높은 가지에 있는 나뭇잎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이렇게 됐다. 그런 설명이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어떤 부족은 여성들의 그 목에 그 링을 껴가지고 목을 늘려요. 그런 부족 있어. 어느 부족인지? 무슨 아프리카에 무슨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이 길게 애들이 태어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획득 형질이 유전되는 건 아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나오는데, 자연 선택설은 채택을 합니다. 자연 선택설은 말이 된다 이거지. 1850년대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연 선택을 중심으로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연 선택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사선 비그로, 영국 군대 탐사선 비그로를 타고, 아무튼 이 사람 부자였나봐요. 부자였대.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관찰도 열심히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찰한 결과, 특히 이제 이 사람이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데를 갑니다. 갈라파고스 군도는 아메리카 있죠. 남아메리카에 여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 섬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랑 좀 다른 애들이 많은데, 근데 특히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핀치새라는 거를 관찰을 많이 해요. 이 핀치새. 안 나오네. 핀치새라고 하는 거를 관찰합니다. 근데 핀치새가 참새 같은 거야, 맵새. 그래서 뭐 날개가 큰 애들은 사실은 이렇게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철새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막 이렇게 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거야. 근데 참새 날개 작고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만 사는 거예요. 여기서만 살고. 근데 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이 섬들이, 어떤 섬은 선인장이 많은 그런 섬이고, 어떤 섬은 좀 씨앗이 많은 섬이야. 근데 이 섬에 처음 핀치새가 살 때는 부리가 좀 얇으면서 뾰족한 애도 있었고, 좀 두꺼운 애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이 선인장이 많으면, 선인장이 가시가 이렇게 막 있으니까 이 두껍고 짧은 부리를 가진 애들은 이거를 잘 먹이를 못 먹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살다가 얘는 자손을 못 낳고 자꾸 죽을 수 있어요. 먹이를 잘 획득을 못하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부리가 좀 뾰족한 애는 잘, 그래도 이거 가시 같은 걸 이겨내고 잘 먹고 살아. 그럼 얘는 자식을 낳고 얘는 못 낳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얘의 유전자는 전달은 되겠지만, 이제 자꾸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얘 자손들이 별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얘의 자손을 자꾸 남기는 거.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요 동네에는 애들은 다 좀 이렇게 뾰족한 애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핀치새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근데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형질이 다른 핀치새가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변이라고 하거든, 변이.
내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뭐 피부색이 까맣고 어떤 사람은 하얗고 이런 거는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 개체들 간의 변이. 그래서 이런 변이가 있어요. 변이. 그래서 이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지고 있는 애는 자꾸 자손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자연 선택되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적자 생존이다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자연 선택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 섬에는 좀 껍질이 두꺼운 그런 씨앗이 많아. 근데 좀 뾰족하고 얇은 걸로는 이거를 뭐 이렇게 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좀 두꺼운 애들 있지, 두꺼운 애들. 요거를 쪼아가지고 이거 껍질을 까서 먹을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자손을 남겨서 여기에는 이제 요런 애들이 많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연 선택설에 따르면 생물 집단 내 형태나 기능이 다양한 개체 중 요렇게 있는 거를 이제 변이가 있다라고, 변이. 그런 변이 중에 적합한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는다. 그런 과정은 자연 선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린의 목이 길어지는 과정은 이제 다윈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기린은 목이 짧은 애도 있고 긴 애도 있었다. 변이가 있다. 변이가 있는데 얘네들이 생존 경쟁을 합니다. 나뭇가지에 있는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얘는 잘 못 뜯어 먹겠죠? 얘네들은 잘 뜯어 먹는데 얘는 자손을 못 남기고 죽을 수 있어요. 물론 어쩌다가 살아남는 애도 있을 수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목이 긴 애들이 기린이 되었다라는 거죠. 뭐 이해하고 그럴 법하죠, 그쵸? 그럴 법하잖아. 그래서 요거는 사람들이 그런 거구나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다윈은 유전자 이런 거는 몰랐어요. 이게 1850년대 정도이기 때문에 뭐 염색체가 있다던가 뭐 유전자가 있다던가 이런 거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나 염색체 돌연변이에 의해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는 돌연변이설,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추가가 되는 거죠. 돌연변이설이라고 하는 거는 다윈이 주장한 건 아니지만 돌연변이설이나 지리적 격리나 생식적 격리로 서로 다른 생물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격리설, 요런 것들을 통합해서 현재는 들어오세요. 자연선택설이랑 돌연변이설, 격리설 이런 거 종합해서 진화를 설명합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진화는 한 개체의 변화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는 뭐 어쩌다 그럴 수도 있고 한 개체가 아닌 집단의 변화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특이한 애가 딱 태어나는 게 진화가 아니라 어쩌다가 최홍만 같이 키 큰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더 키 크게 진화된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진화가, 집단의 진화가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진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은 방금 설명했는데 비슷한 내용이야. 이거는 방금 얘기한 거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과잉 생산이 되었다. 과잉 생산됐다라는 게 그 같은 종의 수가, 자손의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손 수가 많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 많으면 얘네들끼리 뭐가 되냐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생존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 자손들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개체 변이라고 합니다. 개체 변이. 개체군을 이루는 개체 사이에 형태나 습성, 기능 등 형질이 조금씩 다른데 이런 걸 변이라고 해. 그래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변이마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생존 경쟁을 하는데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잘 살아남을 것이고, 그러면은 자손을 또 남기는데 그때는 내 유전자가 전달이 되거든요. 생존에 유리한 그 변이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또 잘 살아남겠죠. 그런 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듭하면서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의 비율이 증가해서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단계로 설명하는 겁니다. 과잉 생산, 개체 변이, 생존 경쟁, 거기서 자연 선택 받은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종의 분화로 이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단어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원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 환경에 맞는 애들이 자연 선택돼요. 요 섬에서는,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는 뾰족한 부리를 갖는 애들이 살아남은 거고, 요 애들 중에 껍질이 이렇게 두꺼운 껍질을 잘 이렇게 쪼개서 먹을 수 있는 애들, 이 두꺼운 부리를 가진 애들이 요 섬에서는 번성하였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런데 이제 자연 선택설은 그 유전이 왜 되냐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이제 나중에 멘델의 유전 법칙은 좀 나중에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개체들 간의 변이는 왜 있냐, 유전자가 달라서 그런 건데 뭐 그런 걸 설명하는 건 아니야. 변이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진화의 과정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이제 이제 이해가 갔어. 그래서 그 사람 이후에, 다인 이후에 생명과학이 엄청 발달하는데 여러 가지 유전학이라던가 뭐 진화에 관련된 학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과학에서만 끝나지를 않아요. 이 이론이 과학에서만 끝나질 않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가 1980년, 1800년대, 1850년 이때가 여러 가지 뭐 제국주의 세력들이 막 다른 데를 식민지를 만들고 막 수탈하고 뭐 이랬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자연계에서는 그 적합한 변이를 가진 애가 살아남는 것처럼 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사회 진화론인데, 적자 생존을 주장하고 이제 적합한 자가 생존하는 것을 주장하고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사회 진화론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다윈의 진화설에 그 바탕을 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불평등하게 존재하고 이런 거는 원래 그런 거다, 자연적으로도 그런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국강식을 합리화하고 식민정책과 민족 우월 사상에 그런 거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도 있고 자본주의 발달에도 영향을 줍니다. 원래 자본주의가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당연한 거다.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자유로운 경쟁, 이런 것 원래 자연적으로 그런 거다. 그래서 자본주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진화 심리학, 인간과 동물의 심리를 진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진화 심리학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 영향을 많이 줬다라는 거죠.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엄청 경쟁도 심해졌다. 여러분들 엄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더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윈 때문에 이런 거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변이라는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시려면
왜 변이가 왜 나타나냐? 그 유전자에 의해서 변이가 나타나는 거죠.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요. 단백질. 유전자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단백질이 다르면 다른 형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이는 유전자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다르고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단백질의 종류 양이 다르면 형질의 차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이의 원인은 일단은 유성생식을 해야지 많은 변이가 나타납니다. 무성생식을 하면은 변이가 안 나타나요. 무성생식은 예를 들어서 뭐 이분법 뭐 이런 거, 뭐 세균이 있는데 자기 핵을 복제를 해가지고 똑같은 애를 두 개를 만들어. 그러면은 얘 유전자는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변이가 나타나질 않겠죠. 무성생식은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대부분의 다세포 생물은 유성생식을 합니다. 유성생식. 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가 가지는 유전자가 전달이 될 때 이 중에 만약에 이게 이 세포가 요렇게 섰다가 요렇게 갈라지면 이거는 요런 정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두 쌍만 가지고 설명한 건데 요럴 수도 있고 이게 빨간색, 파란색인가? 초록색인가? 만약에 얘가 지금 빨로 배열을 했다가 서로 염색 분체가 분리된 상황인데 이 배열을 할 때 생식세포 분열할 때 빨이 아니라 그냥 빨파로 했다가 이렇게 되면은 얘네랑은 다른 정자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이해하실까? 근데 이게 두 쌍만 가지고는 여기 이 자리에 두 개 중에 하나, 이 자리에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총 4종류의 정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총 23쌍의 상동염색체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23자리가 있는데 경우의 수잖아요. 얘가 뭐 앞뒤에 있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고 둘 중에 하나고 둘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총 2의 23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러면은 정자의 종류가 800만 개 정도의 종류가 다른 정자가 만들어져요. 한 사람한테서 난자도 마찬가지고 난자도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서 나올 수 있는 정자나 난자의 종류 수가 800만 가지라는 거야. 근데 얘가 결합을 하지 또 이렇게 그러면 2의 46승계의 애들이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똑같은 애가 태어날 수가 없어지는 거지. 이해하실까요? 그러니까 64조분의 1이야. 만약에 똑같은 애가 될 확률이. 그러니까 같은 애가 태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 다양한 변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유성생식을 할 때 감수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되었다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되었다가 분리될 수도 있고 배열이 바뀌었다가 분리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양한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고 근데 이제 모두 그러니까 그러면 무작위로 수정을 또 해요. 수정을. 그럼 자손의 유전자 조합이 더욱더욱 다양해진다. 그래서 쌍둥이가 아닌 이상은 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개체 변이가 엄청 다양해진다라는 의미고 근데 이게 또 돌연 변이가 어쩌다가 생길 수 있는데 돌연 변이가 생긴 거는 또 유전이 돼요.
돌연변이는 유전자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돌연변이가 만들어져. 근데 또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야. 돌연변이는 또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달맞이꽃 중에 뭐 왕달맞이꽃이라는 게 있어요. 달맞이꽃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왕달맞이꽃은 이렇게 커. 근데 그거는 돌연변이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달맞이꽃은 또 다른 그 달맞이꽃의 한 종류이지. 그래서 어쩌다가 돌연변이가 생겨도 그것도 유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변이 중에 특별히 우수한 변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환경에 적합한 변이가 있는 거지 이 변이가 더 우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어요. 지금이야 좀 평화로운 시대니까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이 잘 살아남는데 지금은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죠. 근데 뭐 엄청 뭐 지금 같지 않고 막 뭐 전쟁통이고 막 노동을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은 머리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막 근육이 발달한 그런 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살아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변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진 애가 이제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개체군 내 변이가 다양하면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쩌다가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멸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예를 보면은 봐봐요. 이제 세균 중에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이 있어. 항생제를 뿌려. 그럼 얘는 내성이 없으니까 죽어요. 근데 얘는 살아남았지. 근데 항생제를 처리하지 않을 때는 그냥 세균들이 더 우세하게 많이 살아남았었는데 항생제가 있는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꾸 항생제를 쓰다 보면은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주요한 종으로 자리 잡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또 항생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또 다른 항생제를 개발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이렇게 남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뭐 슈퍼박테리아가 이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약 같은 것을 다 항생제는 의사 처방 받아야 되고, 만약에 약이 남잖아? 그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버리면은 이런 세균들한테서 이제 진화를 더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안 먹는 약들은 다시 약국에 갖다 줘요. 그래서 폐기 처분하게끔 뭐 이렇게 불태우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 그냥 버리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업 암화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후추 나방이라는 게 있는데 검은색과 흰색이 있어. 이거는 종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변이가 있는 겁니다. 흰색 변이, 이제 검은색 변이가 있는 건데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이 지으류라고 하는 애들이 이 나무 표면에 붙어 있어요. 지으류라고 하는 어떤 그 뭐 이끼 같은 건데요. 그게 나무 표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을 때, 그때는 흰색 나방이 눈에 안 띄고 검은색 나방이 많이 띄니까 검은색 나방이 많이 잡아먹힙니다. 근데 이러다가 19세기 후반에, 이게 영국 이야기인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되면서 지유류들이 죽어요. 공기가 오염되면서. 그러고 나서는 흰색 나방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 이때는 흰색 나방이 많이 잡혀먹힙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에 적합한 게 검은색 나방이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영국이 좀 더 환경이 좋아지고 지으류들이 살아남으면 이제 또 이제 흰색 나방이 살아남고 검은색 나방이 많이 잡아먹혔습니다. 그런 거를 공업 암화라고 해요. 이것도 이제 자연 선택의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해서 원래 적혈구 모양이 동글동글한 원반형이어야 돼. 그러면 이 원반형으로 된 애들은 모세혈관 이런 거를 잘 통과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산소 전달을 잘 해줄 수가 있는데, 산소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난 모양으로 생긴 적혈구는 이게 모양 이렇게 생겼어요. 반달처럼 생겼어요. 그럼 가다가 이렇게 걸려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혈관이 막 막히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은 빈혈을 유발합니다. 빈혈이 원래 산소 공급이 머리에 잘 안 되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사실 생존하기 좀 어렵죠, 원래. 근데 특이하게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들이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이 있어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에는 말라리아가 되게 유행하거든요. 그러면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더 많이 살아요. 다른 데보다. 왜냐하면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는 유전자가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뭐 그렇다라고 역전까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지역보다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하실 것 같지요? 그래서 자연선택은 자연선택설로 진화를 설명하는 거고요. 어떤 집단의 변화가 있어야지 진화로 쳐주는 거고, 이건 이제 격리설 이야기하는 건데, 양이 원래 물을 싫어하나 봐요. 물을 싫어하는 것 같아, 양이. 물에 젖으면 이제 뭐 이렇게 싫어하겠지. 양털이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근데 어느 날 홍수가 나가지고 얘가 격리가 됐어요, 이렇게. 그럼 얘네가 물 건너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랑 여기에 있는 애가 서로 따르게 진화가 돼. 그러면 여기에는 뭐 요런색 양 나오고 여기는 요런색 양이 등장했네요. 나중에는 양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격리가 됐을 때 진화가 따로따로 일어난다. 뭐 이런 게 이제 격리설이 됩니다. 격리설이 되는 거고요. 끝인가? 자, 1번부터 11번까지 풀어보시고, 요거 하나만 좀 설명하고 할게요. 19번에 이런 거 설명했을 때 아까 전에는 요거 설명할 때 처음부터 내성세균이랑 세균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 그림은. 근데 지금 9번 설명은 봐봐. 여기에 내성 유전자는 없어. 없는데 갑자기 생겼죠? 요럴 때는 돌연변이가 생긴 겁니다. 요럴 때는 돌연변이가 생긴 거고,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건 돌연변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한 거는 그거는 그냥 개체변이야, 개체변.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내성 세균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돌연변이 이후에 자연선택 과정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풀어보십시오. 1번부터 11번까지. 같이 풀면서 맞춰볼게요. 진화는 생물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한다. 이게 왠지 맞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변하는 것이다. 이건 맞고요. 지질시대 동안 번성하다가 사라진 생물이나 현재 번성한 생물은 모두 진화의 결과이다. 맞는 이야기네. 이거 보시면 되고,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기린의 목이 짧은 변이는 생존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렇죠. 근데 얘네 습성이 그냥 바닥에 놓인 풀은 별로 안 좋아했나 봐. 그런 거는 먼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목이 짧으면 바닥에 있는 거 먹으면 되지 않나 싶은데, 뭐 그런 애는 다른 쪽으로 진화했겠지. 어찌됐건 얘네들은 이제 나뭇잎을 좋아하는 거지. 일단 나뭇잎을 좋아하는 거고 풀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불리하게 작용한 거는 맞고요. 여러 시간 동안 자연 선택이 반복되어 목이 긴 기린종으로 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맞는 이야기고, 기린은 높은 나뭇가지 잎을 먹기 위해 목을 계속 길게 뻗은 결과, 이런 거는 용불용설이 되는 거거든요. 용불용설은 이제 틀린 이야기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유전자까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 종의 분화가 맨 마지막이고, 그 전에 이제 자연 선택이 있어야 될 거고요. 과잉 생산이 제일 처음이네. 과잉 생산, 개체 변이, 생존 경쟁, 자연 선택, 라고 쓴 거지. 자연 선택, 그 다음에 종의 분화까지 이어지면 됩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부리 모양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먹이죠. 먹이의 종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고, 진화의 원리는 뭐 하여튼 자연 선택에 의한 거죠. 자연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종을 고정 불변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 건 아니고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맞죠? 인간과 동물의 심리를 진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진화 심리학이 등장했다. 뭐 그렇긴 합니다. 니은 니즈 고르시면 되고요. 왜 이런 형질의 차이가 발생하냐? 개체 간의 유전자, 뭐 DNA라고 써도 뭐 상관없는데, 하여튼 유전자의 차이가 있고, 유전자가 다르면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형질의 차이를 유발하는 거죠. 유전자 단백질 순으로 쓰면 되겠네요. 변이의 원인으로 오른 거, 돌연변이가 일어나도 변이가 있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도 생식세포들이 무작위적 수정을 해도 변이가 생길 수 있고, 체세포 분열 과정이 아니죠.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가 분리되면서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이거 생식세포 분열 과정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기억 니은. 자, 유전적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의 유전자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이다. 맞는 이야기고요. DNA의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겨서 발생하는 변이로 항상 생존에 불리하게 되거나, 이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돌연변이에 관한 설명이긴 한데, 돌연변이가 또 항상 생존에 불리한 건 또 아니야. 니은은 틀렸고요. 개체군에 존재하는 변이가 다양할수록 환경이 변했을 때 집단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죠. 변이가 다양하게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가 과정은 돌연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는데 뭐가 생겼잖아요. 그쵸?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생겼잖아요. 가는 돌연변이 과정이고, 이거는 이제 자연 선택이죠. 자연 선택. 항생제 사용하다 보면 얘네들이 죽고, 자손을 남기고 그 다음에 항생제 또 사용하면 또 죽고 이러다 보면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균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는 자연 선택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으류가 사라지면 요걸 지으류라고 해요. 뭐 옷을 입은 것 같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게 옷을 입은 것처럼 이제 생기기 때문에 지으류라고 불러. 이끼 같은 겁니다. 지으류가 사라지면 검은색 나방이 자연 선택될 수 있다. 맞죠? 왜냐면 검은색이니까 눈에 잘 안 띄니까 자연 선택이 되는 거고, 지으류가 있는 환경에서는 흰색의 날개가 생존에 유리하다. 나방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 하여튼 흰색 날개를 가진 나방이 생존에 유리하다. 맞죠? 지으류가 사라지면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흰색 나방이 검은색 나방을 변한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기억, 니은만 고르시면 되고요.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심한 빈혈을 일으키므로 생존에 원래는 불리합니다. 근데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같은 변이라도 환경이겠죠. 환경에 따라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자연 선택될 수가 있다. 자연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94쪽에 위에 있는 거는 칸 채우기 한 거 같은데 되어 있죠? 자, 94쪽에 칸 채우기 하면서 다시 정리할게요.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은 진화가 되고, 다윈의 진화론은 자연 선택설입니다. 자연 선택설. 자연 선택 과정은 과잉 생산, 개체 변이, 생존 경쟁, 여기에 자연 선택 쓰면 되고요. 자연 선택이 돼서 종의 분화로 이어진다. 그 다음에 한계점은 뭐 변이가 왜 나타나는지, 뭐 유전이 되는 원리 이런 거는 설명하지 못했고, 과학에서는 여러가지 현대 생물학의 기본 이론이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자본주의 발달, 사회 진화론 발달, 뭐 철학, 사회학, 경제학 등에 영향을 주었다. 뭐 자본주의 뭐 이런 거 발달하게 되었다. 같은 종의 개체 간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한다.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은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고, 변이 원인 유성생식 할 때 감수 분열과 암수 생식세포의 무작위적 수정으로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자손이 생기고, DNA의 유전 정보가 변하여 생겨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타나는 것은 돌연변이가 되겠고요. 근데 돌연변이도 유전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지고 있으면 자연선택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항생제 내성세균이 자연 선택돼요. 자연 선택되는 과정이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원래는 생존에 불리하지만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고, 이것도 자연 선택이 되네. 자연 선택되어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가 높다. 되시죠? 예, 생물 다양성과 보존 조금 이따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8분까지만 쉴게요. 10분만 쉴게요. 여기 그 98쪽의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9번부터 17번까지만 하시면 되겠네요. 98쪽에 9번부터 17번까지.
생물 진화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일정한 방향으로 진화하는 거 아니고 이런 것도 좀 틀린 거 맞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게 고등한 생물만 살아남는다. 뭐 핵전쟁이 일어나면 바퀴벌레는 살아남는 데잖아. 뭐 인류는 멸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 데잖아. 그래서 이거는 또 아니고요. 일단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우수한 형질을 가진 생물이 선택되는 과정이다. 이게 우수한 형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에 적합한 형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변하는 것이다. 5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생물은 자손을 과잉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긴 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경쟁이 벌어진다라는 거고, 진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은 돌연변이다. 돌연변이다.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중요한 요인일까? 모르겠네. 먹이나 서식 공간에 한정되어 개체 간의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이거 맞고. 그러니까 자연 선택설의 내용은 아니지, 그치? 답은 2번 해야 하는 게 맞네. 개체 간의 변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적응력에도 차이가 있다. 맞죠? 자연 선택이 반복되면서 작은 변이가 누적되어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된다. 맞네. 답 2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연 선택 과정에서 과잉 생산이 되고, 근데 걔네들이 개체 변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생존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자연 선택 받은 애가 진화가 되는 거고요. 1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12번에 순서대로 되어 있긴 하고, 가에서 목이 긴 기린 사이에서 갑자기 목이 짧은 형질이 태어났다. 그거랑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기 때문에 뭐 돌연변이랑은 상관없고, 나에서 목이 긴 형질이 기린의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맞죠? 다에서 목이 긴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었다. 맞는 이야기지. 자손에 유전된 거 맞으니까 니은 디귿 5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기본 원리가 된 거 맞고요. 이거는 틀린 거고요. 딴 것도 볼게요. 유연관계를 이해한다. 이런 거는 뭐냐면, 생물들 간에 이제 멀고 가까운 관계를 유연관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사람은 뭐, 침팬치나 이런 애들이랑 비슷하지. 아무리 그래도. 뭐, 어류랑 비슷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으로 진화가 되고 어쩌다가 침팬지로 진화가 되고 뭐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연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뭐 맞는 거고요.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줬다. 맞는 이야기고. 자연 선택의 원리를 사회나 국가에 적용한 사회 진화론이 발달하였다. 또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계층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는 뭐 우수한 유전자가 따로 존재한다 뭐 이런 의미 같아 지금. 근데 그게 우수한 유전자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환경에 적합한 유전자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누가 더 우성이다, 뭐 누가 더 우열하다 이런 거를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제국주의자들이 내 혈통이 더 우수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판단은 했지만, 다윈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다윈은 계층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합한 환경에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는다 이런 의미지, 적합한 변이가 우수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계층이 존재한다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이제 틀린 설명이 됩니다. 이거는 2번을 보시는 게 맞고요.
다음에 생물에서 변이가 나타난 예이다. 달팽이도 자세히 보면 무늬가 다르다. 무당벌레도 비슷한 것 같지만 뭐 다르다. 이런 건 변이를 의미하고, 변이가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어떤 유전이나 유성생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변이가 아니에요. 변이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남는 거지, 환경 때문에 이런 변이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 변이는 그런 거에 영향을 주죠. 돌연변이와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 발생 원인으로 작용한다. 맞는 이야기네. 니은그룹 다 4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부리를 가진 핀치는 모든 섬에서 생존에 유리하다. 그렇진 않죠. 각 섬마다 많이 있는 먹이에 적합한 부리 모양을 갖게 된 것이다. 요 문장도 조금 그러네. 부리의 모양을 가졌다. 부리 모양을 갖게 되었다. 부리 모양을 갖게 되었다. 나는 맞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모양을 갖게 되었다. 그게 그런 모양이 뭐 생겨났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각선마다 많이 있는 먹이에 적합한 부리 모양의 애들이 많이 살아남은 거죠. 부리 모양을 갖게 되었다. 나는 맞다고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의 진화 과정은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니은 디귿하느냐 디귿하느냐인데, 답안지에 5번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 말을 먹이에 적합한 부리 모양이 뭐 생겨났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오랜 세월이 걸치면서 그 모양을 가진 애들이, 그걸 가진 애들이 뭐 살아남았다 뭐 이런 의미 같은데, 답은 나는 5번으로 할 것 같은데, 답은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5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그냥 흰색 나방만 있다가 검은색 나방이 갑자기 출현했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돌연변이 결과입니다. 돌연변이. 그 다음에 요건 자연 선택이 되는 거고, 가에서 유전적 변이가 발생하였다. 맞는 이야기고요. 나에서 환경이 어둡게 변했을 것이다. 맞는 거고요. 나에서 날개 색깔이 흰색인 형질보다 검은색인 형질이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맞는 이야기네. 5번 답하시면 되겠네요. 16번에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자, 요거는 처음부터 이 내성 있는 애 없는 애 이렇게 있었던 거고, 그러다가 살충제를 많이 살포하다 보면은 내성이 있는 애들이 더 많이 살아남게 되는 거고요. 1세대에서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얘랑 얘가 다르잖아요. 이건 변이죠. 이거 다 서로 다르니까.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틀렸고, 살충제 살포로 살충제 내성이 있는 개체가 자연 선택되었다. 맞는 이야기고요. 5세대 이후 살충제를 살포를 중지하면 살충제 내성이 있는 개체 모두 죽는다. 그런 건 아니지.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살충제 내성이 없는 애가 다시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 이후에 살충제 내성이 있는 애가 모두 죽는 건 안 돼. 니은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되셨죠?